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술 사업화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술 창업에 대한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기술 창업을 위한 기술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기술이 뭐 아주 기초적인 기술, 원천 기술도 있을 거고, 뭐 응용 기술도 있을 거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API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있을 거고, 뭐 그 외에 뭐 숙련된 노하우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스킬도 하나의 기술인 거잖아요. 뭐 기술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 답은 없어요. 없지만 제가 이 화두를 꺼내는 이유는 그만큼 기술과 창업이라는 이 두 단어만으로도 이 복잡성과 불확실성과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창업. 그렇다면 이 기업의 유형은 뭐냐? 나는 기술 창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가 봤을 때 야, 그거 기술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중소기업이 기술 창업 기업이냐? 그러니까 기업 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데피니션이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기술 창업 기업에 관한 정의만 해도 그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벤처 컴퍼니, 뭐 스몰 비즈니스 벤처, 스타트업, 하이 테크놀로지 펌, 뭐 여러 가지 뭐 뉴 벤처, 엔트리 펌,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로 현재 그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의 차이는 뭐냐? 이 기술이라는 이 정의를 빼고요. 이 두 개의 이 차이점을 본다면 아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최근에 탱그램이 뭐 다음 카카오에서 탱그램을 인수를 했었죠. 이 탱그램 디자인 연구소가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그 프로덕트 디자인을 아주 깔끔하게 잘했던 기업으로 제가 기억에 있는데요. 이 기업이 최근에 그 킥스타터스에 그 아이디어를 하나 올리면서 모금을 한 19만 달러 정도, 19만 달러 정도의 모금, 그러니까 소규모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탱그램의 스마트 로프는 뭐 대략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물 인터넷과 줄넘기 개념을 결합을 해서 그 센서와 23개의 LED 전구를 이용을 해서 줄을 넘을 때마다 그 횟수가 눈앞에 가상현실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줄넘기. 그러니까 서비스이자 제품이자 그 정보 시스템의 기술도 가지고 있고 좀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일반 창업은 뭐 소위 생계형 창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형적인 예가 지금 백종원 씨 아주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고 뭐 요리 분야에서는 아주 대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거액의 뭐 아주 수익이 아주 많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창업은 그래도 음식 계통의 서비스업, 그러니까 그냥 일반 창업에 속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까요? 기술 창업과 일반 일반 기업의, 그러니까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의 차이를 기업 유형으로만 본다면 단지 그냥 기술이 들어갔으니까 아니면 서비스 분야니까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 일반 기업과 혁신 기업으로 이렇게 범주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일반 기업은 혁신을 하지 않나요?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 중소기업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이 정의를 굳이 하자면 지역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과 경쟁 우위를 기업 설립과 성장의 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품을 출시를 해서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오케이. 뭐 이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혁신 기업의 창업은 그 전제 조건이 세계 시장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뭐 경제 권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뭐 그게 기술이든 비즈니스든 뭐 공정 프로세스든 혁신이 들어가서 기존의 그 경쟁자보다는 그 사업이나 뭐 독특한 그 경쟁 우위 수준에서 좀 우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혁신 활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그 중소기업 창업에서는 보통은 일자리 자체로만 보면 그 지역 내, 예를 들면은 뭐 밥집, 식당, 세탁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해당 지역 내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냥 만들어서 바로 그 이윤을 창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의 그 뭐 가족이나 외부자,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입되는 자원이 전형적으로 1차 함수를 그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 투자를 한 만큼 단기적인 수익 창출이 좀 약간은 뭐 의지에 따라서 좀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혁신 기업은 아무래도 그 혁신 활동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그 불확실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아무리 자원을 투입을 해도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3년에서 5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계속 붙기만 하고 사업하는 사업화대로 열심히 한 이후에 운때나 아니면 뭐 성과가 탁 창출이 됐을 때 그 시점에 발생되는 그 이익을 보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기술 창업에서 특히 혁신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펀딩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특성과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업 유형을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먼저 벤처기업을 보면 벤처기업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 기술력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노비즈라든지 뭐 이런 획득 마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획득을 하려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사실상 기술 창업 기업 유형에 아주 잘 들어앉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뭐 그렇다고 뭐 내가 기술 창업을 했는데 나는 뭐 10인 미만이지만 소기업에 들어간다. 나는 뭐 그렇다면 나는 혁신 기업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기업을 설립할 때 페이퍼웍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이 분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기술 기업이지만 그 법인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설립에 대한 과정을 잘 몰라서 그냥 소기업 소상공인에 뭐 등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태생이 그렇게 이렇게 버스 서티피켓 같은 형식의 그냥 그 서류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인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사회적 기업, 뭐 1인 창조기업과 같이 기업 유형은 누군가 나누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국 벤처기업의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계형 창업에 비해서 작고요. 그 벤처의 유형도 조금 더 세분화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벤처 투자 기업은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고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유형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일반화된 정답은 아니지만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일단 사업적인 유형, 이게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수행의 형태, 이게 기업이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뭔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성, 이게 위험성은 높지만 리턴이 굉장히 높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인클래스 액티비티는 넘어갈게요. 네.